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사건 좀 흥미롭습니다. 바로 레그는 정말 죽었는가? 이 질문인데요. 마치 한 편의 기술 탐정 이야기처럼 이 소문의 실체를 추적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사건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어요. Reg is dead. 어느 순간부터 기술 커뮤니티 여기저기서 이 헤드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니, AI의 핵심 기술로 그렇게 주목받던 레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용의선상에 오른 이 iRAG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보죠. RAG, 우리말로 하면 검색 증강생성인데요. 쉽게 말해 AI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최신 정보가 있는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에요. 똑똑한 비서를 옆에 두는 것과 같죠? 자, 모든 수사는 소문에서 시작되죠.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소문의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잘 나가던 RAG가 갑자기 한멀 갔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걸까요? 이제 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들을 하나씩 소환해 볼 시간입니다. RAG의 자리를 위협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기술들이죠. 과연 이들이 RAG를 밀어낸 진짜 범인일지 그들의 증거를 하나씩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일지를 보면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게 보입니다. 2023년에 10만 토큰, 그러니까 책 한 권 분량을 통째로 집어넣을 수 있는 클로드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그냥 문서 통째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구글 제미니가 100만 토큰을 발표했을 땐 이제 진짜 RAG는 끝났구나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구들은 복잡한 벡터 검색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간단한 텍스트 찾기 기능만 쓴다는 이야기까지 돌았죠. 자, 그래서 이 용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컨텍스트 창이 이렇게나 커졌는데 굳이 번거롭게 외부에서 뭘 검색해올 필요가 있냐는 거고요. 둘째, 요즘 에이전트들이 워낙 똑똑해서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데 RAG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어때요? 들어보면 꽤 그럴듯하죠? 그런데 말이죠. 모든 탐정 이야기가 그렇듯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용의자들의 주장에도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피해자로만 알았던 RAG의 실체도 우리가 알던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용의자들이 내세운 결정적 무기, 거대한 컨텍스트 창, 이게 정말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열쇠일까요? 그냥 크기만 하면 장땡일까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컨텍스트가 길어지면요, 비용이랑 응답 시간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I가 너무 긴 글의 중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까먹어버리는 이른바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이 생겨요. 반면에 잘 만든 RAG는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서 가져오니까 훨씬 싸고 빠르고 정확하죠. 완벽한 무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였던 초창기의 단순한 RAG, 이른바 나해부 RAG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상관도 없는 정보를 가져와서 답변을 오염시키는 컨텍스트 오염,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쑤셔 넣어서 오히려 성능을 갉아먹는 컨텍스트 부패 같은 문제들이요. 애초에 이 친구도 완벽하진 않았던 거죠. 자, 이제 최종 판결의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RAG는 살해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었습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이게 뭐냐고요? 랭체인의 랜스 마틴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AI가 어떤 일을 할 때 각 단계마다 그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정보만 골라서 컨텍스트 창을 채워주는 모든 기술과 과학.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가져오는 걸 넘어서 AI가 생각하는 그 깐 자체를 똑똑하게 설계해주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인 거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크게 4가지 행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를 잘 저장하고 write, 필요하면 요약하고 compress, 복잡한 문제는 잘게 나누고 isolate,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맞는 정보를 골라내는 select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알던 RAG, 즉 검색은 이제 이 4번째 단계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판이 훨씬 커진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 진화한 RAG,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대체 어떻게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2026년 현재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이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은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설프게 만든 RAG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잘못된 RAG는 틀린 정보를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해서 사용자의 신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거든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정말 힘들죠.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데이터 준비입니다. RAG 프로젝트의 성패 70%는 여기서 갈린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냥 문서를 막 자르는 게 아니라 광고나 메뉴 같은 불필요한 부분은 싹 정리하고 의미가 통하는 덩어리로 쪼개는 시멘틱 청킹 같은 고급 기술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각 조각마다 이게 언제, 누가,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꼬리표, 즉 메타데이터를 꼼꼼하게 붙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검색 단계입니다. 요즘은 벡터 검색 하나만 믿고 가면 안 돼요. SSO처럼 특정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키워드 검색이랑 퇴직금이나 퇴직급여처럼 비슷한 의미를 찾아내는 벡터 검색, 이 둘은 서로 잘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둘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 검색이 거의 표준입니다. 각자 찾아온 결과의 순위를 똑똑하게 합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바로 쓰면 안 돼요. 리랭커라는 심사위원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비슷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질문에 진짜 쓸모있는 정보인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다시 매기는 거죠. 또 아까 붙여뒀던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2025년 이후 문서에서만 찾아줘 하는 식으로 처음부터 검색 범위를 확 좁혀버리면 훨씬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질문을 그대로 검색기에 넣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이죠. LLM을 시켜서 검색 엔진이 더 잘 알아들을 만한 질문으로 바꿔주는 쿼리 제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정보 덩어리들도 그냥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핵심만 쭉 뽑아서 요약해주는 컨텍스트 증류를 거치면 AI가 훨씬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안 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바로 평가죠. 내가 만든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해요. 최소한 3가지는 봐야 합니다. 찾아온 정보가 질문과 관련 있는가? 답변이 그 찾아온 정보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답변이 결국 사용자가 원했던 답인가? 이런 걸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RAG AS나 랭스미스 같은 전문 도구들이 있으니 꼭 활용해야 합니다. 평가 없는 개선은 없으니까요. 자, 길었던 탐정 이야기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2023년식에 어설펐던 단순 RAG는 죽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검색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으로 더 정교하고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하게 진화해서 오늘날 AI 시스템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여러분께 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는 AI는 과거의 기술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진화된 기술을 품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AI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